자, 그러면 오늘 이제 준비된 이슈가 굉장히 많은데 뭐 시간이 좀 많이 흘렀네요. 그 최근에 이 얘기는 꼭 해야 될 것 같아요. 최근에 그 법원에 의해서 특검의 영장이 기각되는 일이 너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심각합니다. 가장 심각한 게 저는 한덕수 예. 구속영장 기각. 저는 이거를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보는 입장인데 이번에는 또 그 집사 게이트 네. 3인방에 대한 영장을 법원이 기각을 했습니다. 내용을 좀 전해주시죠. 조영탁 IMS 모빌리티 대표하고요, 민경민 사모펀드 운용사 대표 등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이 기각을 했습니다. 저기 지금 나오고 있죠. 이 예. 3명인데 기각 사유가 뭐예요? 기각 사유가 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구속 필요성이나 도주, 증거인멸 염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 이런 이유를 들었는데 특검이 반발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네. 이게 지금 혐의 자체에 대한 어떤 그런 소명이 부족하다는 게 아니고 혐의의 중대성에 대한 소명 부족을 이유로 영장을 기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중죄를 저질렀는데 이게 실제로 중죄에 해당되는지를 잘 모르겠다. 이런 취지예요. 그건 1심 재판부에서 해야 되는 역할 아니야? 그래서 이런 식으로 영장을 기각한 선례는 없다는 게 특검팀의 판단이고 그래서 강력 네. 반발하고 있고 다시 영장을 청구하겠다라는 입장입니다. 아, 혐의의 중대성은 1심 재판부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걸 떠나서 혐의가 이제 구속영장 주로 범죄 사실에 기재된 게 혐의잖아요. 네. 그러면 그 범죄 혐의의 소명 여부는 구속영장 발부의 기준이 될 수가 되죠. 있죠. 그러니까 그렇죠. 이거를 그 범죄 사실을 입증할 만한 입증의 단계까지는 못 가더라도 낮은 단계, 그러니까 소명할 만한 증거 수집이 됐느냐. 그러니까 무고한 사람을 혹시라도 그렇지. 구속하면 안 되는 되니까. 거니까. 네. 그거는 기각이나 발부 사유가 될 수 있는데 이 혐의가 중대한지를 특검이 입증해라? 이건 내가 들어도 좀 이상해요. 그렇지. 야, 버더듣도 못하는. 아니 그거는 판사가 보면 알아야지. 버더듣도 못하는. 그래요? 그럼 분노해 주세요. 이게 이상한 게요. 네. 조영탁이 184억 투자를 받았잖아요. 뇌물성 투자입니다. 근데 그 184억 중에 조영탁 대표가 내가 개인 채무 그 상황에 사용을 했다. 36억. 36억. 네네. 본인이 자백을 했어요. 그게 이제 배임 횡령이죠. 근데 이게 아니 중대인지 모르겠다니. 이게 잠깐만. 판사 입장에서 이거 영장 기각을 낼 때 보통 이제 그 주거가 불안정한지 그리고 도주의 위험이 있는지 앞에 두 개는 똑같은 거예요. 네. 그리고 증거를 인멸할 위험이 있는지 그리고 혐의의 중대성 이렇게 보는데 혐의의 중대성이라는 건 앞에 두 개를 받쳐주는 보조적 요건에 불과해요. 그러니까 아무리 혐의가 중대하다고 하더라도 원칙은 아무리 혐의가 중대하다 하더라도 이 사람이 도망갈 우려가 없고 이 사람이 증거 인멸할 우려가 없으면 불구속하는 게 원칙이에요. 근데 혐의가 중대하지 않은지 모르겠다라고 해가지고 영장을 발부하지 않는 건 이건 진짜 저도 보도 듣도 못했고 처음 봤습니다. 그리고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 때 어떤 게 있냐면 그 해당 범죄의 법정형이 벌금 50만 원인가요? 5만 원인가 이 미만일 때 못 내주게 돼 있긴 해요. 왜 그냥 너무 사소하니까. 근데 네네. 사실 그러면 역으로 생각해 보면 이 벌금 50만 원 이상만 선고할 수 있을 것 같아도 구속되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는 뜻이기도 하거든요. 그거는. 근데 정말 혐의의 중대성, 혐의가 중대한지 중대하지 않은지 모르게 써서 영장을 기각한다는 건 전 들었어. 진짜 보도 듣도 처음 들었어. 예, 처음 들었죠? 그러니까 이상해요. 왜냐하면 혐의가 중대한지 아닌지는 판사 본인이 알아야지 뭐 누굴 보고 소명하라고 그래. 보면 아는 거지. 아니 그리고 저는 이 사건 참 희한한 게 굉장히 중요한 중대 범죄인데 중대 범죄예요. 과거에 김예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도 기각이 여러 차례 됐었거든요. 네. 맞아요. 거기다가 지금 이 공범으로 의심되는 이 세 명에 대해서도 영장 청구가 기각이 된다. 그러니까 이제 재청구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 네, 당연히 합니다. 저는 뭔가 이게 사법부에서도 요 사건에 한해서는 지금 너무 영장을 안 내주려고 하는 부분들은 네. 분명히 좀 기류는 있는 것 같다. 그렇습니다. 이상합니다, 이 부분은. 그래서 이제 이거 이상하다는 건 예, 정리가 됐으니까 네. 이 얘기는 너 딴 데 가서 딴 소리 하면 안 돼. 아 이거는 더 알려야 돼. 이거 확실하지. 나 이틀막 안 해. 이 진짜 이상한 이건 자 법조인 세 분이 다 이상하다고 했잖아. 말이 안 되는 거죠. 말이 안 되잖아. 예. 한덕수 더 말이 안 되고. 한덕수는 최악이고. 맞지. 예.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거 조이대의 난 시즌 2 아니야? 이렇게 의심합니다. 왜냐? 예. 왜냐하면 지금
지귀현이가 내란 관련해서 재판 지연 계속하고 있죠. 네. 그리고 그 전에서 뭐 특검 관련한 영장이 계속 기각되고 네. 있죠.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에서 이 내란에 한해서 특별 재판부를 설치하려고 하고 있어요. 네네. 실제 그 법안이 발의가 된 상태예요. 네. 이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지금 사법부가 뚜껑이 날라간 거야. 아. 이 새끼들 우리 영역까지 침범해 민주당. 이 새끼들 진짜 한번 좀 맛 좀 보여줘야 되나? 해서 특검발 영장 청구를 계속 기각하는 것 아니냐 네네. 하는 의심을 지금 사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와중에 특별 재판부에 대해서 사법부가 대놓고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그래요? 지기현 룸살롱 관련해 갖고는 어버버 하잖아. 예. 말도 안 하고. 근데 지들 문제는 또 바로 반박합니다. 천대엽 법원 행정처장. 이 사람이 대법관입니다. 네네네. 자, 특별 재판부에 대한 입장을 냈는데요. 함께 보고 오시죠. 특별 재판부를 구성함에 있어서 특정인들에 의한 의사가 반영이 되고 한다면은 그 부분은 이제 사법의 어떤 독립성이나 재판의 객관성, 공정성에 대해서 시비를 불러일으킬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초래할 위험성에 대해서도 저희들은 우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헌재에서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단을 받게 되면은 이런 역사적인 재판이 무효화돼 버리는 그런 엄중한 사태가 생길 수도 있겠습니다. 자, 제가 법을 아예 모르는 사람인데 네. 내란 특별 재판부에 대해서 위헌 소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보면요. 법원의 조직과 관련해 가지고는 법률로 정하게 되어 있어. 법원의 조직과 관련해서. 그리고 네. 법관의 자격과 관련해서도 법률로 정하게 돼 있다고. 이게 왜 위헌입니까? 위헌 요소 없어요. 아, 없어요? 분명히 이야기하는데 예. 만약에 이게 위헌이다 그러면 서울행정법원, 서울가정법원, 서울회생법원, 서울 특허법원 다 위헌이게요. 아, 그거 왜 그렇죠? 그것도 다 법으로 행정법원을 만들게끔 해서 그렇지. 만든 거고 그렇지. 서울가정법원을 만들게끔 해서 만든 거예요. 근데 거기에다가 서울 내란법원 하나 만드는 거야. 네. 이거를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라고 할 수는 없는 거고 그리고 네. 지금 이제 천대엽 행정처장님 나오셔가지고 하는 말이 뭐 공정성 시비가 일어날 수 있다 이런 이야기하는데 공정성 시비는 이미 일어났어요. 이미 일어나가지고 문제가 되니까 지금 이렇게 거기에 대한 그렇지. 해답으로서 그렇죠. 특별 재판부 말씀 잘하시네. 특별 재판부를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리고 원래 이런 말이 있어요. 법조에 이런 말이 있어요. 법은 그 자체가 공정해야 하고 그리고 공정하게 보여야 한다는 그렇습니다. 말이 있어요. 와. 근데 이미 이 공정하게 보여야 한다에서 이미 실패를 해버렸기 때문에 맞습니다. 법원이 중립성이라든지 공정성에 대해서 심각한 위기를 겪고 있어서 거기에 대한 해법으로서 나오는 거거든요. 네. 이거를 법으로 정하게끔 돼 있고 판사의 자격을 법으로 정하게끔 돼 있는 거예요. 그냥 간단하게 이야기해서 사법고시에 합격한 사람만이 반드시 판사가 돼야 된다. 이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그건 법률로 정하게끔 돼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로스쿨 나온 사람이 자기의 사법 경력을 5년에 10년간 쌓으면 판사로 될 수 있게끔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네. 다만 한 가지가 뭐가 있냐면 판사를 임명하는 거는 대법원장으로 돼 있어요. 네. 헌법에. 헌법에 규정돼 있군요. 그렇죠. 요것만 지켜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네. 내란 특별 재판부를 설치를 해 법률로서 그리고 거기에 이제 판사가 필요한데 그 판사의 결국 마지막 임명은 조이대가 하게 돼 있어요. 네. 이것조차. 그거 하나만 지켜주면 되는 거예요. 예, 요거조차. 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또 뼛속까지 검사님이신 우리 김용남 검사님은 조금 심드렁합니다. 아니 이거는 뭐 네. 검찰하고 관련된 문제는 아니죠. 그건 아니긴 정확하게는 하죠. 법원 네, 법원과 관련된 법원과 관련된 문제인데 다양한 의견 오늘 좀 오늘 경청하고 아예 있습니다. 채팅창을 아예 터트려 버려. 그래요? 아니 뭐 저는 다양한 의견 경청하고 싶습니다. 진심으로. 그러니까 그 우리 헌법에 보면 26조쯤 됐던 거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이제 그 헌법과 법률에 의한 법관에 의해서 재판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27조. 27조인가요? 뭐 하여튼 27조이다. 네. 그러니까 법관이 아닌 사람은 그 재판소 구성에 들어갈 수 없어요. 그러니까 네. 어느 피고인도 법관이 아닌 사람에게 재판 받아선 그거 자체가 위헌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법관의 자격은 물론 법률로 정할 수는 있는데 문제 핵심은 그거예요. 특정 사건을 위한
특정 재판부를 만들 수 있느냐. 결국 쟁점은 그거거든요. 네. 그렇다면 물론 사실상 지금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판사가 수백 명이 있지만 어떤 사건이 어떤 재판부로 갈지는 거의 어떤 경우에 50% 내지는 30%의 확률로 2개 아니면 3개 재판부에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전담 재판부 구성을 해놨기 때문에 사건의 성격에 따라서 이거는 뭐 형사 몇 부 아니면 몇 부, 뭐 2개 내지는 3개 중에 하나로 배당이 되겠네라고 예측할 수는 있어요. 네. 근데 이미 기소가 돼서 재판을 진행하고 있는 사건과 관련해서 그러면 특별재판부를 따로 법률로 구성해서 이 사건을 옮겨와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직위원 재판부에서 하고 있는 그렇죠. 사건을 옮겨와야 되는 맞습니다. 문제인데 네. 이거는 생각보다 그렇게 심플하진 않아요. 생각보다 훨씬 심플하진 복잡해요. 않고 복잡할 수 있는데 안 된다는 규정은 어디에도 없어요. 그런 식으로 하면 된다 안 된다 규정되어 있는 사안이 몇 개가 있어요. 우리나라 아니요, 그러니까 사건 법률을 중에.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법률을 만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법원이 지금 랜덤하게 재판부를 배정한다고 주장은 하지만 말씀하셨다시피 전담재판부 제도가 돌아가고 있기도 하고 여러분들 중에 전자소송 해보신 분들 알겠지만 전자소송하면 그 법원 재판부를 위한 설문지 같은 거 써요. 내가 여기에서 뭐 할 거다 설문지 쓰면 거기에 가장 적합한 재판부에 배당하겠습니다라고 법원에서 이미 공지도 띄워요 그거를. 그러니까 어떤 재판에 있어서 특정한 사건에 대해서 앞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게 행정 사건이면 행정법원으로 가는 거고 아예 그냥 정권을 가지고 이걸 이제 무슨 관할이라고 하죠? 법률 관할이라고 하나요? 그 관할을 딱 정해가지고 하는 거고 지금까지가 안 해봤기 때문에 이거는 못한다라고 생각하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네. 저도 신익규 좀 변호사님. 여기에 대한 네. 제 예. 견해를 법률가니까. 왜냐하면 저는 네. 내란 특별법을 제가 가장 먼저 만들자고 제안을 한 사람이기 맞습니다. 때문에 네. 이게 늦어진 부분이 저는 일단 제일 안타까워요. 근데 지금이라도 저는 해야 된다는 입장인 게 근데 김용남 의원님 말씀에 일리가 있는 부분은 네.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이 재판을 끌어다가 와가지고 내란 재판부에 배치를 시키면 그건 문제 삼을 수 있죠. 재판을 받는 사람 입장에서. 그러니까 원칙적인 방법은 그 재판장을 탄핵시키는 게 맞는 겁니다. 지금 제도로선 직위원을 날리든지 조의대를 날려서 정상화시키는 예. 게 우리 헌법의 취지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왜 내란 재판소를 만들어야 된다고 보냐면요. 이 사법부에 대한 불신을 해소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예. 왜? 첫 그렇죠. 번째. 내란이라는 이 중대한 상황 이건 뭐 중대로도 표현이 안 돼요. 엄청난 일이 지금 일어난 거고 두 번째는 윤석열이 내란 수괴인데 네. 내란 플러스 알파잖아요. 지금 뭐 특검 3개 다 돌아가고 있으니까 네. 여기에 대해서 윤석열이 내란 수괴인데 내란 수괴가 내란을 일으키기 전에 합법적인 권한을 가지고 조의대를 임명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놓고 사후적으로 내란을 일으켰는데 결과적으로 지금 와서 보면 윤석열은 자기가 임명한 대법원장으로부터 지금 재판을 바꾸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네. 이 이해 충돌을 깨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내란 특별법을 통해서 이제 만들어야 되는데 그 관할 사건들을 내란 플러스 그리고 내란에다가 지금 윤석열이 일으켰던 이 범죄 비행위들 있잖아요. 이거 저는 연관 재판으로 할 수 있다고 봐요. 그렇게 해서 내란 재판소를 만들어서 내란의 남은 부분과 그리고 앞으로 이뤄질 이 지금 비리들 많지 않습니까? 네. 이걸 엮어서 재판할 수 있는 재판부를 만들되 조건은 판사는 지금 임명되어 있는 법관들 중에 저분들 중에 일부를 차출하는 방법들을 써야 됩니다. 그게 가장 네, 위헌 그러니까 논란의 새로운 가장 사람을 중요해. 법관으로 임명해서 하고 이런 건 너무 위헌성이 많고 예. 지금 법관들 중에 조의대의 임명권으로부터 자유로운 법관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을 어떻게 추천받고 어떻게 검증할지는 우리가 따로 논의는 더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네. 최대한 중립적이고 국민들의 다수가 수긍할 수 있는 방법을 가지고 저는 미래의 사건을 가지고서 내란 재판부를 하면 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위헌 시비를 그러니까 막을 수 그럼 있다. 신인규 변호사님 그리고 말씀은 하나만 더 추가. 내란 특별재판부가 아니라 특검 특별재판부네. 그러니까 근데 특판인데 내란과 관련된 거를 중심적으로 하되 그게 중심이고. 네, 중심적으로 하되 지금 윤석열과 관련된 사건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를 정리하는 부분을 조금 더 열어놓는 쪽으로 하고 이게 만약에 위헌으로 간다 그러면 하나 제일 걸리는 건 뭐냐면 이거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면 이게 과연 우리 과거에도 특별재판부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는 헌법에다가 써놨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입헌 관행이라고 하는데 지금은 이제 우리 헌법에는 특별재판부
조항은 없고 특별 법원을 설치할 수 있다는 이제 군사법원 관련된 내용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입헌 관행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은 그 위헌론에 좀 더 강화된 의견이긴 합니다만은 저는 이 사건이 워낙 중대하고 지금의 사법부가 자정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저는 이런 특별 판사 제도는 도입이 지금은 필요한 시점 아닌가. 그러니까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특별 네. 법원을 만들어 보면 된다는 거예요, 제 말은. 네. 어떤 재판부를 하나를 만들어 가지고 아. 내란 특별 재판부를 만들지 말고 법원을 말 그대로 서울 행정법원 만들듯이 서울 내란 법원을 만들어 보면 된다는 대신에 거예요. 그러면 그 행정법원과는 달리 시한을 두는 건가요? 뭐 시한을 두는 방법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내란은 언제든지 있을 수 있다 해가지고 그걸 유지를 할 수도 있겠죠. 아, 그럴 수도 예, 있고. 굳이 뭐 네, 알겠습니다. 배가 산으로 가네. 좀 산으로 갔습니까? 그 배가 배는 산으로 가. 그 배는 아, 아주 좋은 배입니다. 아, 이거 어떤 의미예요? 어떤 의미인지 그것만 일단 듣고 가겠습니다. 신인규 변호사가 잠깐 언급했듯이 우리가 이제 2번 정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 그러니까 반민특위 때 있었고, 반민특위 있었죠, 네. 3.15 부정선거 때 이제 그런 특별재판소를 설치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이제 제가 알기로는 헌법 부칙에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위헌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헌법 개정을 통해서 그걸 할 수 있도록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위헌 시비가 안 생겼던 것인데 지금 어떤 개헌 작업 없이 특정 사건을 위한 특별 법원 내지는 특별 재판부를 만드는 건 분명히 그 위헌 소지가 따라갈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득보다 실이 클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가장 무난하게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네, 해결 대안은 그러니까 지금 근데 지기현 판사의 재판 진행은 제가 봐도 이상하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저거는 이 사건을 끝낼 생각이 없는 것처럼 보이죠. 거로 진행을 하고 있죠. 계속 예, 그렇게 진행을 맞습니다. 하고 네. 있기 때문에 지금 시스템 안에서 해결하는 게 가장 위헌 소지나 분쟁의 소지를 없앨 수 있는 건데 결국엔 그래서 법원 판사들이 계속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네. 법원의 인사 이동 내지는 지금 법원 행정처에서 그 접대 받았느냐 여부를 놓고 지금 강간 무소식인데 그렇습니다. 정말 접대 받은 게 맞다면 감찰과 징계 절차가 들어가야 되는 것이고 그걸 안 하니까 그 얘기는 그렇죠. 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안 하는데 근데 그 얘기를 그런 왜 자꾸 식으로 하세요? 법사위에서 네. 법원 행정처장을 상대로 그걸 추궁해서 그 결과를 빨리 도출해 내는 게 아니 그 안 하니까 가장 문제지. 무난한 해결 방법이에요. 아이고 의원님, 그걸 안 생각을 하니까 해봐. 문제지.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그 얘기는 하지 마시고. 특별 재판부를 설치한다 그러면 재판부의 구성을 특정 판사의 이름을 법률에다가 넣어? 그건 안 될 거 아니 아니에요. 특별 검사를 만들면서 특별 검사의 이름을 넣는 게 법에 아니고 넣지 않듯이 추천하는 방식을 거기다 넣어요.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그리고 나서 2배수로 뽑아. 그런 다음에 거기에서 조의대가 임명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게 지금 현재 발의가 된 상태입니다. 예. 그거 어떻게 하실래요? 나중에 보세요. 아. 이게 근데- 보면 자 지금 이 벌어진 내란 사건은 사실은 재판 결과 그러니까 판결만 내려지면 윤석열 피고인의 유죄뿐만 아니라 형량도 어느 정도 다 나와 있는 사건이에요. 예상이 충분히 되는 사건이에요. 네. 근데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어서 거기서 선고를 내린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 저게 사회적 갈등이 너무 심할 아니 것이다. 계속 그걸 물고 늘어질 네. 거 아니에요. 저게 특별재판부라 중형이 선고되고 유죄가 선고된 거다. 이게 네. 법원 일반 법원에서 재판을 했으면 나는 무죄다 그 주장 끝까지 할 거고 그걸 네. 또 계속 떠드는 사람들이 계속 남아 있을 텐데. 아니 근데 그 떠드는 사람 때문에 아무것도 못 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문제가 아니, 그거거든요. 근데 지기현 판사 한 사람 때문에 아니 이거를 그러니까 다 시스템을 좋은데 다 바꿔버린다고. 그러니까 저는 근데 내란 특별재판부에 개인적으로는 이게 좀 설치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는 사람이긴 하지만 저는 뭐 다른 대안도 좀 듣고 싶은 마음이 있거든요. 근데 그 대안은 방금 말씀하신 그거는 대안이 안 되죠. 왜냐하면 그게 아니면 안 되니까 이걸 하려고 하는 1월에 거죠. 어차피 법관 인사이동이 있잖아요. 매년 그러면 1월까지 매년 기다려야 1월에. 된다는 건데 1월까지 아이고. 기다리면 윤석열 구속기가 만기로 풀려나요. 그리고 아. 아니 그거는 안 그런 게
추가 기소권이 계속 있기 때문에 추가 기소가 이루어지면 계속 이거 부정부 근데 사법 제일 기관이 중요한 건 뭐냐면 전 예. 이거 같아요. 그러니까 직원 한 명은 아니고 조이대의 대법원 하에선 이게 지금 재판을 더 한다는 것이 그러니까 국민들이 갖고 있는 이 불신을 해소할 수 없다라는 게 저는 가장 큰 문제 핵심인 것 저도 같고. 저게 가장 근데 중요하다고 다만 보거든요. 저는 영장 아니, 판사 그러니까 영장 판사가 임명권자니까 당연히 눈치 보죠. 그래서 저는 다만 위헌성의 시비가 없는 건 아니에요. 다 충분히 있습니다. 아까 제가 입헌관행도 설명을 드렸고 위헌 시비 당연히 있고 최대한 위헌성을 줄여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저는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직연 재판에 대해 가지고 그걸 끌어와 가지고 내란 재판부로 가면 네. 저 위헌 시비가 커진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기존 재판을 하면서 그건 그 판사를 탄핵으로 날려버리는 게 저는 맞다고 보고 네. 다만 내란 및 요 내란과 관련해서 했던 그 사람들에 대한 관할을 사건에 대해서는 전 좀 규정을 축소해서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네. 그렇게 해서 앞으로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 가지고는 지금 뭐 3특검들 돌아가고 있잖아요. 전 거기에 대한 사건들을 재판하는 특별재판부로 반드시 필요하다. 이거는 네. 왜냐하면 조이대의 문제가 가장 큰 거예요. 지금. 알겠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조이대 우리가 문제가 큰 잊어먹고 있는데 조이대 코트가 한 짓이 뭐냐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네. 재판을 15일 만이었나 19일 만이었나요? 네. 9일 만에 내려보낸 네. 거예요. 9일 만에. 이 짓을 한 게 지금 조이대 코트인데 이걸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신뢰를 할 수가 있느냐. 네. 이 부분도 잊으면 절대 안 근데 되거든요. 법을 만들 때 조심은 해서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그렇죠. 그냥 당연히 한다고 해서는 위헌성이 네. 위헌성이 저도 걱정은 되기 알겠습니다. 때문에 네, 그건 최대한 뭐, 그 조심을 정도로 해야 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